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태영국수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303호입니다. 303호에서 다룰 문제는 다문화 가족 실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주민 숫자는 265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이주민 전문가들에 의하면 265만 명, 이 숫자는 등록된 외국인 숫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등록되지 않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주민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다룰 문제는 이주민 전체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실태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라 하면 저희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다룰 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또는 한국인으로 이제 귀화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오늘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혹은 귀화한 분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귀화자 숫자는 29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에는 39만 7천 명으로 증가를 했죠. 무려 34%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이민자 귀화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확 증가한 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해서 혹은 귀화해서 자녀를 낳고 산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오래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중에 52%가 15년 이상 한국에 장기 거주한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한 분들 혹은 귀화한 분들은 이미 한국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의 피부색이나 고향 그리고 언어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미 한국에 충분히 젖어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한국인들과 동일한 그런 한국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20년도에 1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도에는 20만 2천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59% 증가를 한 겁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결혼 이민자, 귀화자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34% 증가를 했는데 다문화 학생 수는 2020년에서 2025년 5년 사이에 무려 59%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 또 저희 넘버즈에서 많이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이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있어서는 다문화 학생들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방법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방교회, 시골교회 이런 쪽에서는 이런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포용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차별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교회들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녀가 많다 보니까 뭐 자녀를 키우기는 다 어렵습니다. 그건 한국이든 어디든 자녀를 키운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 대상자들에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걸 이제 만 5세 이하하고 그 이상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요. 만 5세 이하의 경우에선 가장 큰 어려움이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런 응답이 25%였습니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찾기 어렵다고 하는 건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들이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 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도 맞벌이를 하면 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시댁과 친정 양쪽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는 한국에 친인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맡길 만한 그런 분들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좀 감안하시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서로 간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 인종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관, 그리고 자녀의 교육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6세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크게 응답한 것이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부담이 크다가 25%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귀화자들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의 학습지도 학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했는데요. 20% 응답했습니다. 근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자녀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8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결혼 문제로 하면 조금 긍정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인종과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응답에 대해서는 76%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문화 자녀 가정의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결혼하는 문제는 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문제를 이처럼 일반론이 아니라 내 자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그 긍정률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나는 내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54%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76%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는데 내 자녀인 경우에는 54%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높지 않다,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면 어떤 단점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차별과 편견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6%,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이 인식을 깊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맨 밑에 그래프인데요. 국내 일자리를 외국인과 경쟁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이민자에 대한 배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배척이 상당히 심한 것이 미국과 유럽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에서 파견돼서 일했던 분들이 추방된 것도 그 밑에 보면 이들이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서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방의 이민자를 단속하거나 추방하는 결과로 이어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양호한 이런 상태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동질적인 공동체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과 내가 별로 그렇게 구별될 것이 없고 차별될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이민자, 저들은 이주민, 저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런 구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별은 시간이 지나면 차별로 이적이 됩니다. 게다가 그 구별이 우리나라로부터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온 분들이다 보면 이 구별은 쉽게 우월의식으로 변해서 그들을 차별하게 되는 이런 경우로 진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서 피부, 인종, 성,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안의 한 자녀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사랑, 인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정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앞장서서 없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이상으로 넘어져 303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